마음에는 안 차지만 강요당하는 TK 민심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된 조원진 후보도 이 TK, 그러니까 대구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흥미롭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수 진영은 큰 물줄기를 따라서 합쳐질 거라고 봅니다. 출마가 해본들 그게 큰 영향이 가겠습니까? 나는 그건 별로 대선에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건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내 대답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말을 짚어보기 전에 저는 궁금한 게 조원진 후보도 대구, 홍준표 후보도 대구로 달려갔었고 유승민 후보도 지금 TK에 공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안 오르고 있죠, 지금. 왜 이렇게 TK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어떤 보수의 어떤 뭐 텃밭이라고 하나요? 보수의 어떤 그 적자라고 할까요? 이제 그 경쟁을 벌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수 후보들이 지금 지지율이 뭐 그 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들 뭐 이제 한 자릿수 이상 못 벗어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구 경북의 민심을 못 얻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한국갤럽 조사에 보면 지금 현재 대구 경북에서 여론조사 1위는 안철수 후보하고 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다투고 있고. 그렇죠. 사실 이제 대구 출신이라고 하는 지금 유승민, 그다음에 조원진, 또 뭐 대구 출신은 아니지만 또 대구에서 또 중고등학교를 다닌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에서 어떤 선뜻 지금 뭐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떤 보수의 가치, 정말 우리가 이제 믿고 우리가 밀어줄 만한 그런 후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에서 밀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가 있어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보수라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참 우리의 후보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 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지만 그 3명 가지고는 도저히 마음이 안 차기 때문에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3명이 가서 서로 지금 헐뜯고 서로 지금 비난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성문시장 찾아가고 칠성시장 찾아가고 뭐 반야울시장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그럼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지지를 강요당하는 거 아니냐 지금 셋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원치 않는 선택이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은 아예 서울로 안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도가 너무 떨어져서 예. 대구에서만도 회복을 하자 해서 지금 대구 지역만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너무 대구 경북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솔직히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저희가 지금 뭐 저 TK 강요당하는 민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보 하나가 들어왔다는 이제 사인이 들어왔어요. 예. 안철수 후보가 15일 이번 주 주말이죠. 15일 후보 등록 시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소국장님, 저 얘기는 이제 잔교를 불타로,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고 이번 대선에 모든 걸 올인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문재인, 안철수 2명의 양강 후보가 지금 똑같이 이른바 테러를 불사르겠다. 그러면서 결연한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의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어떤 미련이 없다. 내가 여기 이 대통령직에 모든 것을 걸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유권자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아까 그 대구 경북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그리고 조원진 후보까지 대구에 자주 가고 대구에서 어떤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런 대구의 여론을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현재 보수 세력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예.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부 TK였지 않습니까? 이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 TK의 패권이라는 이걸 벗어나야 보수가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을 벗어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보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선 후보들 3명이서 전부 다 지금 대구 경북에만 몰려가서 거기서 지지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잘못이 돼 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고 거기에서 이른바 보수의 가치나 정책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내는 그러한 정신을 갖고 가야 어떤 보수의 거듭남을 가져올 수 있지. 계속해서 저렇게 대구 경북에 가가지고 어떤 그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저런 모습에 그냥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거듭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저 TK 부분은 네. 잠깐만 접어두기로 하고, 왜냐하면 저 속보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번 안철수 후보 속보를 봐주시겠어요? 예.
시볼 후보 등록 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예, 고 박사님 이렇게 의원직을 사퇴한 게 사실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당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좀 차별화를 두기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어제 마침 국회에 무슨 일이 있어 들어갔다 박주선 부의장 국민의당 저 경선 대선 후보에 후보였었죠. 어제 얘기하더라고. 아마 안철수 곧 의원직 사퇴할 것 같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 대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문재인 후보가 당시 박근혜 후보를 거의 간발의 차로 쫓아갈 때 다 얘기한 게 의원직 사퇴하라는 거 하나고, 그때 친노 세력, 그 핵심이라는 분들이 앞으로 집권을 하면은 청와대라든가 정부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너무 그때 또 이렇게 이 핵심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때 끝내 문재인 당시 후보가 거부를 했었죠. 안 의원직 했어요. 사퇴를 하면은 그 대선 후보 불행구에 큰 도움이 되긴 합니까? 아니, 말하자면 그 결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뭔가 테러를 열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그때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깝게 간발의 차로 패했을 때 크게 그때 했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여러 번 했는데 예. 아마 그런 것을 충분히 안철수 후보도 그 당시 그 대선 과정을 쭉 꾸준히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훈을 받았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테러를 없애고 나는 이번에 모든 것을 이 대통령 선거에다 걸겠다는 그런 어떤 결기, 권력 의지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차원에서 의원직 사퇴를 하는 거 아닌가 보고 또 몇 가지 더 국민들이 감동할 만한 이런 선물도 있다고 내가 들었기는 했습니다.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취재 많이 하셨네요. 요새 취재 안 해갖고 이제 뉴스 특급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이 이렇게 압박하고 이런 건 알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속보 하나가 또 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위원장이에요. 네. 통합정부 노력을 멈추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속보가 네. 쏟아지네요. 예. 일단 예상은 한 것이지만 일단 이제 제3지대를 만들겠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대선 구도가 지금 양자 구도로 급속히 지금 전개되면서 제3지대의 의미가 사실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같은 경우 또 정운찬 같은 경우 홍석현 회장도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제3지대의 지금 영역은 없어졌다. 예. 결국 이제 대선 구도는 이제는 문재인과 안철수 이 구도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김종인 전 의원이 하려고 했던 이 제3지대 문제는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자인을 하고 결국 이제 통합정부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어차피 자기 문제는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정부 노력을 좀 이어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 소국장님 그럼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다시 킹메이커로 뛰겠다라는 말로도 들리는데 누구의 손을 좀 들어줄까요? 일단은 본인은 특정 후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하게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흐름 같은 것들을 본다면 문재인, 안철수 두 명의 양강 후보를 놓고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를 도울 가능성이 더 높죠. 하지만 직접 나서서 선거 운동을 한다거나 연설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점은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 의원직까지 버리면서 무언가 좀 지금 대선 국면에서 나라를 위해서 좀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싶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일단 통합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못했고 그래도 무언가 좀 둥지를 꾸려보려고 했던 홍석현, 정운찬, 김종인 이 3자 부분이 결국은 다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한계에 봉착을 하다 보니까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정리를 조금 더 해볼게요. 속보 얘기. 안철수 후보 얘기도 했지만, 김종인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 큰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에서 어느 쪽으로 기우는 이런 흐름은 없겠죠? 없긴 없는데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김종인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이제 경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양쪽이 보면 굉장히 팽팽한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균형이 살짝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도 보면 예. 사실은 이 하나 때문에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벌이는 것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번 주에 무슨 문제냐면 결국 연대의 문제입니다. 결국 앞으로 가면 누구와 어떤 세력과 함께 할 것이냐 이 싸움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뭐 김동영 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운찬 총리라든지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김종인 대표도 이번 선거 본인이 선거를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실 거면 어떠한 정치 세력에 함께 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넓히려고 할 겁니다. 지금 무소속 의원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니까 의원직을 상실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최명길 의원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맞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어떤 이런 꿈 자체는 안철수 대표와 후보와 어떤 식이든 연결해서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어떤 세력 대 세력으로 뭉치는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제 연대의 싸움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 15일에 후보 등록 시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대표의 속보를 짚어봤습니다.